네,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인 선재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조금 그동안 많이 안 다뤘던 얘기들에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 미국 이렇게 좀 국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백신이 나온 모양입니다. 드디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이제 우세종으로 된 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BA4, BA5 거기다가 또 거기서 더 하위가 나왔죠. 2.75 켄타우스로스인가 그런 게 나왔는데 영국 그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오미크론 오리지널 바이러스에다가 오미크론까지 한꺼번에 겨냥할 수 있는 백신, 이게 모더나 개량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올 가을부터 영국이 이제 이거를 그 성인용 부스터샷으로 쓸 모양입니다. 지금 그 모더나 쪽 얘기를 보면요, 이게 이제 안전성, 품질 이런 효율 이런 게 이제 영국 기준에 부합을 했다는 게 이제 영국 그 규제청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고 BA4, BA5에 대해서도 양호한 반응을 보였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들은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개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존의 코로나와 그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하위 변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 이쯤 되면은 하나 궁금한 게 그 이제 미국만 이제 백신을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래서 개발은 했었는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푸틴이 자기 딸을 직접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다른 나라들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러시아가 그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으로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삼상을 건너뛰어가지고 뭐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렌시시 효과 있다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신뢰를 회복을 했는데 러시아가 코에 뿌리는 백신 이게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맞지를 않고 코에 바로 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두 종류를 개발한다고 지난 4월쯤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그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가말라야 연구소 이게 이제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한 데죠. 여기 소장이 이 스푸트니크 그 백신에 기반해서 그 코에 뿌리는 개량 백신을 개발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4월에 러시아 보건부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스푸트니크 그 러시아 통신 얘기를 보면요, 푸틴도 이 백신 개발에 자발적으로 임상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없다고 본인이 밝혔다. 물론 이건 이제 러시아 쪽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러시아 백신하고 중국 백신에 대한 그 신뢰가 글로벌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를 안 하죠. 그리고 화이자 CEO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재확진됐고 그다음 오늘 조금 전에 소식을 보니까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4차 접종까지 했는데 또 확진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 화이자 CEO가 백신을 4번 맞았는데도 이 사람이 확진이 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건 이제 화이자 CEO라니까 이제 호이야 이거 봐라 했는데 이 불라 CEO가 그 이제 회사 성명을 통해서 4차 접종까지 했는데 감염이 됐는데 매우 가볍고 상태가 아주 좋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 이상에 대해서 이제 이 4차 접종까지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화이자 CEO가 자기네가 개발한 그 먹는 치료제 그 박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 그래서 격리되고 있고 모든 그 이런 그 공중보건 조치를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 빨리 회복될 거로 자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참 이거는 화이자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백신이 그 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걸리더라도 그 증세를 낮춰주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제 중증화를 막는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참, 이 코로나 얘기는 정말 언제쯤 끝날지 저희도 참 그만하고 싶은데 네. 계속 뭔가 저희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늘어나고 있어서. 하니까. 네, 글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사실 정말 아직도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빨리, 뭐 사람을 뭐 니들이 뭐 다 개발을 했어 뭐 우주를 가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울 네. 게 거듭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네. 얘기를 좀 네. 돌려보면은요. 그동안에 사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와 이제 금융 거래 같은 거를 이제 다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은행들이 그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뭐 러시아로부터 익스포저가 돼 있는 부분들 막 정리하고 뭐 이런 네. 손해도 많이 보고 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게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러시아 채권 거래를 재개를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아주 제한적으로 재개를 한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어제 그 월가의 그 대형은행들 몇몇 그 내부 문건 같은 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면은 그 러시아 국채하고 회사채를 아주 제한적이지만 다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그러면서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스, 제프리스 이렇게 6개 은행까지 검열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안 했는데 제프리스 쪽에서는 고객들의 관련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재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도이체방크 쪽 소식통 얘기도 고객 요청에 있는 경우에만 사안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 이제 거래 목적이 러시아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것하고 미국 바깥 고객으로만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고객은 대상에서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 이제 제한하는 게 러시아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고 네. 또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또 그렇죠. 다르고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그 대상물이 러시아 채권이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사실 그렇죠. 뭐 세틀먼트나 이런 데 큰 이슈가 없으나 그동안 러시아니까 네, 좀 안 해왔는데 아. 이제 그거 정도 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정도로 그런 파악을 거죠.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인베스터들하고는 조금 안 하고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대상물이 러시아인 음. 원래 거래되던 뭐 유럽에 있던 채권을 거래하는 건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그 도시방크 그쪽 소식통 네. 얘기도 그 이상 범주를 넘어나서는 그런 비즈니스는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뭐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걸 보면 월가 쪽에서 벌써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네. 이게 뭔가 흐름이 뭔가 조금 좀 뭔가 추이가 네. 변하는 거를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씩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움직이고 있다. 그 이렇게 로이터도 이거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 미국 그 국회의원 2명이 지난 5월에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그 제재 위반이다 하면서 너희들 채권거래 정보 내놓으라고 아마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네.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중국 쪽 이제 국채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로이터가 어젯밤에 중국 인민은행 네. 최신 집계를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국채 보유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순증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규모는 중국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된 그 외국인의 그 위안화 채권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3조 5,100억 위안, 한 5,200억 달러 정도로 전달보다 조금 줄었는데 그 한 달 단위로는 순증 한 33억 위안 정도 순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네. 많지는 않지만 5개월 연속 빠지다가 조금 불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추이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계속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이제 국채에서부터 시작해서 좀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 팔로우했던 그 우크라이나 공물선이요. 관련된 공물선 네. 그게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뉴스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걸 이제 매일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네. 뭐 이걸 뭐 무슨 뭐 게임하듯이 추적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인프레에도 상당히 영향을 네. 미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요.
AP가 어제 유엔 산하 그 식량 계획 그 조정관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싣고 나간 배들이 주로 많이 갔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일부 인권 단체에서는 상업용으로만 판매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극빈 지금 기아가 심각한 나라들에는 한 척도 가지 않았다 했는데 네. 그걸 의식해서인지 유엔이 용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이 곡물 한 2만 3천 톤을 싣고 오데사 동쪽의 유진의 항을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아직 떠난 건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게 되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엔 쪽에서도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일단 이게 지부티에 가서 거기서 하역을 하고선 거기서 이제 바꿔 싣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모양입니다. 에티오피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세계 식량 계획이 심각한 기하국으로 5개 나라를 지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로 사실 이제 가는 거는 저희가 뭐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이런 그렇죠. 부분인 것 네. 같고요. 그 전에 말씀을 해주실 때 왜 그 첫 우크라이나를 출발했던 첫 그 곡물을 실은 화물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화물 싣고 출항을 했었는데 그 이제 그 계약이 바다에 이제 나가 있는 동안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됐다. 예. 뭐 선주가에게 뭐 그 출항이 5개월 정도 계약한 것보다 5개월 정도나 늦어져 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취소가 됐다 그랬었는데. 레바논에서 하역 예. 거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네. 이게 그 시리아 타르투스 항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겁니다. 현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이 터키 잠깐 정박했다가 시리아 서북부 해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쪽까지 간 모양인데 어떤 이유로 그쪽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뭔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그 돈바스에 있는 그 두 인민공화국 있죠, 네. 러시아 계열 거기를 승인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단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곡물이 지금 단교한 시리아로 간 셈인데 네. 그 이게 어떤 그 배경이 있는지 전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고 조금 더 이건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뭐 바다 위에서 그 계약이 취소돼서 이게 좀 갈 데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뭐 어떤 이런 거보다도 누가 이제 그거를 사느냐 이런 부분이 더 좀 중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이제 선적이 뭐 이제 전쟁 때문에 연기되고 해서 이제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선례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중국이랑 대만 관계 이제 관련해서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중국이 아무래도 뭐 대만 쪽에다가 뭐 군사 작전이라든지 좀 무력 시위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이 이제 인도랑 태평양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제 독일이 전투기를 파견하는 등 또 이런 또 행보를 또 보여주네요. 이건 어떤 걸까요? 아시다시피 펠로시 다음으로 지금 미국 그 상원의원하고 의원 5명이 또 대만에 갔죠. 네. 15일 날 갔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또 그 거의 뭐 실전 규모 훈련을 또 하고 막 그 중간선 막 또 침범하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독일 그 교도통신이 그 독일 국방부 성명을 이용해서 어제 밤늦게 전했는데요. 독일 전투기들이 사상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공군 합동 훈련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피치 블랙이라는 훈련인데 호주가 주도를 해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참가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호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 해서 한 17개국이 참가를 하는데 여기 지금 그 독일 공군 소속 유로 전투기 6대하고 다른 군용들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9월 말께 이건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를 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독일이 네. 전쟁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이렇게 오고 하는 거. 과거 일본도 그렇고 패전국이었는데 독일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도 다시 예전 같은 그 강국이 된다는 그 군사 강국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이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군사적으로는 독일이 별로 움직인 게 없는 거죠 최근에는. 그렇죠. 최근에 없었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독일에서 그 국방비 증액 얘기 뭐 이런 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아시다시피 나토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중국도
정식 위협으로다가 이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서 하하 이게 더군다나 독일하고 일본은 2차 대전 그렇죠. 그 패전국이라서. 네. 패전 네. 동맹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이제 그 뭐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어떤 뭐 군비라든지 이런 거를 증강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오히려 축소해오고 이런 그렇죠. 분위기였었는데. 그렇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럽의 뭐 최강국이니까 독일이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움직인다면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또 독일과 일본은 예전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 세상이 좀 이렇게 이를테면 뭐 춘추전국 시대 같은 점점 좀 전쟁 분위기가 자꾸 나오는 것 네. 같은 상황이라서 독일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좀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예,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다음에 나토가 워낙에 이제 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비난의 화살 같은 게 좀 독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뭐 쓸만한 탱크도 뭐 몇 대 없고 뭐 생각보다 독일이 군사력이 뭐 약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서방 입장에서 보면 독일이 그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막강하니까 독일에서 그렇죠. 뭐 좀 도움을 준다면 뭐 군사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워낙 이제 이런 쪽까지 가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 예측이라는 게 너무 힘든 네. 네.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상하원 의원단 대만 방문하면서요. 이제 중국이 또 이제 군사 작전을 또 대규모로 또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한 예를 들면요. 네. 대만이 이제 실효 지배하는 그 펑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대만 서쪽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대만 해협에 있는데 이 중국 군용기 전투기 조종사가 여기를 이 근처에 가서 이렇게 펑후 제도를 이렇게 내려보는 각도에서 그 모습을 영상을 또 그 중국 관영 매체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암시 같은 거를 줬는데요. 네. 저는 지금 뭐 중국은 그 펠로시 방문 이후에 어떤 그 실전 같은 그 대만 봉쇄 훈련을 아주 이제는 뭐 거의 일상화한 네. 같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계자 얘기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인데 봐라 지금 상황을 봐라 우리가 시비를 하니 전 세계가 보면 알 거다. 미국이 자꾸 시비를 건다.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편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최근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예. 그리고 그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인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또 우리가 잊지 못하는 큰 나라인데 그 인도하고 중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사실 인도하고 중국은 이제 국경 네. 충돌이 많았죠. 네.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전쟁까지 했었는데 네. 그래도 좌우지간 묘하게 지금 서로 간의 어떤 경제적인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좀 어떻게 네. 그 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묘한 그 그냥 뭐 5월 동주라고 네.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국이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인도가 하나의 원칙을 존중을 하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네. 존중해서 지금 중국 정부는 베이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더 이렇게 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 날 기자들한테 이제 최근에 펠로시 방문에 대해서 좀 인도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관련 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계속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인도가 이제까지 그랬나요? 예, 2008년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은 뉴델리에 있는 중국 대사가 지난 토요일에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놓고선 인도가 다른 많은 나라들하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17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 표명하고 있다. 그 인도가 대단하네요. 지금 10몇 년 동안 그냥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네. 의도적으로 했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이건 뭐 완전히 의도적으로 예, 우리가 예. 뭐하게 네. 그 NCND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중국이 지금 좀 몸이 다는데 네. 이게 뭐 인도가 쉽게 이걸 열어주겠습니까? 이게 또 네. 뭔가 또 뭐가 있어야겠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최근 또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이랑 아까 뭐 국경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중국이랑 또 약간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요? 스리랑카요. 스리랑카요. 예, 스리랑카. 스리랑카와 인도. 스리랑카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스리랑카에다가 돈을 줘가지고선 항구를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네, 저번에 설명해 주셨죠. 그 돈을 갚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인도가 그래서 이제 네. 사실 받을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르죠. 2017년부터 그러면 중국 국영기업한테 그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넘겼거든요. 네. 99년이요? 예. 근데 이제 그 항구에다가 중국이 측량선을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스리랑카가 지난달에 승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비가 됐습니다. 인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인도 쪽 얘기는 그 측량선이 말이 측량선이지 중국 그 군대 각 이제 전략 지원부대 산하 배구 거기는 인공성 탐지 추정용 그런 첨단 장비 같은 게 있는 군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연구에서 이제 중국은 아니다, 그건 측량선이다 하는데 인도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도가 압박을 하니까 스리랑카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다가 미안하다, 우리가 좀 늦추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들어오면 이제 인도는 그게 측량선이 있으면 중국 그쪽 지역을 전부 군사적으로 이렇게 탐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에 굉장히 가깝죠. 가깝죠. 예. 거긴 아주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티 세 있는 근데 참 이 스리랑카를 놓고도 이렇게 자전 지금 뭐 이런 어떤 그 전략적인 그 패권 싸움이라는 게 예전에는 미국 뭐 소련 뭐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인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중동 지역도 그렇고 이게 서남아 지역도 그렇고 뭐 동북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런 끼리끼리 이 어떤 그 그룹을 다시 만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 혼란스럽다는 게 참 근데 걱정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인도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네.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 와서 그렇죠. 측량선이 예. 뭐 왔다 갔다 하면 실릴 거고 사실 스리랑카 문제는 저번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중국이 스리랑카에 내가 항만 만들어 줄게 하고 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100년 동안 받아갈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동안에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서남아시아 일대 그 섬 나라들에 그렇죠, 이렇게 막 네. 돈을 주면서 이 항구 같은 거 개발해주고 이제 거기 어떻게 하든지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스리랑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가만히 있는 내 땅에 자기네가 지은 다음에 자기네가 돈 받아간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땅만 공짜로 줬다. 그렇죠. 이렇게도 사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도 올해 들어서 한 40억 달러 정도를 스리랑카에다가 막 집어넣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뭐 글쎄요,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우전 자기네 땅에 그 자기네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강대국 간의 이런 또 기싸움에 치인 셈이 됐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네 항구가 생겨서 나라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땅에 중국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짓고 자기네가 돈 받아가는 거니까 뭐 사실 공짜로 빌려준 거다 이거하고 이런 뭐 생각도 같은 드는 경우는 거죠.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사드 그러니까요. 때문에 레이더가 지금 네. 중국이 지금 뭐 사드 그쵸. 레이더 뭐 해서 이게 뭐 우리는 북한 위협 대응하는 거라 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아니 그게 우리 산둥반도 이쪽 전부 체크를 하는데 이거 안 된다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딱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에서도 뭐 인도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 또 열을 내겠네요. 네, 뭐 중국 외교부나 이런 데서도 뭐 굉장히 좀 그것도 반발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 제3자가 개입하느냐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나라 이렇게 뭐 안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군사적으로 그 측량선이 그렇게 간단한 측량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러 그렇겠죠. 가지로 참 정황이 그렇습니다. 네, 중국 그럼요. 자본 99%의 항에 이제 중국 군사 그 정찰선. 한 가지 네. 명확한 진리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원숭이 두창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저희 지난주였나요?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위기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하니까 또 아프리카 해서 뭐 차별 뭐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런 그 좀 혐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름 네. 막 명칭을 바꾸자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이제 이거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죠.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백신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백신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가 좀 불안감들이 많으니까 그런지 그 세계보건기구 그 기술 이슈 팀장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대량 접종 필요성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고 조만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고위험군 지금 뭐 이게 동성애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데에서는 치료 같은 거라든가 특히 그 검사 그다음에 백신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양이 딸릴 때도 집중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면 몇 주 정도 지나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별도의 그 치료 없이. 네. 아, 그렇게까지도 치명적이진 않나 보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네. 보니까 이제 그 동성애 부부 미국에서인가 동성애 부부가 기르는 그 반려동물이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이 시트 같은 데 이렇게 닿아서 그런지 그 첫 케이스로 동물이 그 감염이 된 케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종간에 그러면 감염 사례가 나온 거네요? 예, 나왔습니다. 아. 여기 말고 한두 건이 더 있는 모양입니다. 어린이도 있고 네. 말이죠. 아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그 하도 그 보기에 너무 흉측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병인처럼 네.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면 왠지 원숭이에 대해서 뭐 혐오감 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예. 바꾸자. 그럼 어떤 이름으로 바꾸자? 지금 뭐 기술적으로 쓰는 것 보면은 콩고 분지형이 있고 서아프리카형 두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것도 그게,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요. 차별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미 개통군 1, 개통군 2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에 기억나시죠? 우한 바이러스, 뭐 중국 네. 바이러스. 처음에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바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는데 일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뭐 이름을 공모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이제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국제 뉴스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국제 뉴스들 다양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